2008년에 최초로 결합 개발 계획 방식을 적용받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동간 거리가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좋지 않은 방향이 됩니다. 이 짧아진 면을 84 B타입과 붙이고 복도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기찻길 소음 영향이 있는 동에 당첨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실거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공고가 뜬 이문 아이파크 자이에 대한 단지 분석과 각 타입에 대한 확률 분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1, 2단지의 59 타입과 84 타입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최대 41층짜리의 초고층 아파트로 4,321세대 중 1,467세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잘 보셔야 할 부분은 1, 2단지와 3단지가 크게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3단지가 타운하우스로 저층 위주로 구성되었고 비역세권이라는 것은 아실 텐데 여기를 묶어서 용적률이 369%인 거니까 실제로는 조금 다른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1, 2단지에 해당하는 이문 3-1구역은 초고층 구간으로 용적률이 419.7%에 달하고 3단지에 속하는 3-2구역은 저층의 타운하우스로 용적률이 74.3%밖에 안 됩니다. 일단 두 구역은 땅의 종류와 용적률 규제가 다릅니다. 이문 3-1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최대 용적률이 400%이고 3-2구역은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최대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땅이고 최대 용적률이 150%입니다. 그런데 3-1구역은 420%까지 용적률이 상향되었는데요. 이곳이 서울시에서 2008년에 최초로 결합 개발 계획 방식을 적용받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입니다. 3-2구역이 위치한 곳이 문화재인 의릉이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저밀도로 개발하도록 하면서 여기서 줄어든 용적률을 역세권 구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입니다. 기존 재개발 계획은 3-1구역이 255.7%였고 3-2구역은 90%였지만 결합 재개발 방식으로 3-1구역은 419.7%로 상향됐고 3-2구역은 74.3%로 하향됐습니다. 용적률이 상향되면서 2,680가구 중에서 1,641가구가 증가한 4,321가구를 공급하게 됐는데 사실 늘어난 가구의 대부분은 소형주택과 장기 전세주택입니다. 이 땅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 3-2구역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3-2구역이 대지 지분이 더 많지만 이 땅이 문화재가 있는 곳으로 정말 나중에 재개발을 진행하더라도 각종 규제 때문에 원활하게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많다고 무턱대고 3-2구역을 청약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폐율 부분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레미안 라그란데보다 동강 거리가 넓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설계를 잘한 것이 아니라 법적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동강 거리 규제가 바뀌었지만 재개발을 진행하던 당시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동간 거리 규제는 높은 건물의 높이 0.4배만큼 또는 낮은 건물의 높이 0.5배만큼 중에서 더 긴 거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건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동간 거리가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층으로 설계한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레미안 라그란데보다 동간 거리가 넓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소형 주택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V자형 단지 배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체가 남동향, 남서향, 정남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잘 보셔야 할 것은 남서향입니다. 백오동의 살짝 꺾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남서향의 각도가 꽤 큰 편인데요. 각도가 무려 남서향 73도에 달합니다. 남서향 70도의 채광 시간을 보여드릴 텐데 이 아파트 단지의 대부분의 남서향은 오전에 채광이 어렵습니다. 해가 높게 뜨는 하지에 오후부터 늦은 시간까지 채광이 되고 해가 낮게 뜨는 동지의 오전에 채광이 안 되기 때문에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좋지 않은 방향이 됩니다. 3단지의 경우에도 채광 방향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 59 E타입과 84 E타입이 방위각이 더 크게 서양 배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채광 시간보다 훨씬 짧게 해가 뜨기 때문에 59 E타입을 지원하실 때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판상형 중심으로 설계된 아파트 배치입니다.
V자형에서 판상형이 중심이 되고 V자형 하단과 끝 쪽에 타워형을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두 가지 특징이 생겼습니다. 판상형을 연결하는 V자형의 하단 구조를 타워형 한 세대가 배치되면서 니은자 모양으로 깊은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희생된 평면이 84B타입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V자형 끝에 맞붙는 타워형의 채광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타워형은 대부분 투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V자형의 하단에 위치해야 거실과 안방, 침실들 모두 채광을 받을 수 있는데 이곳의 타워형은 단지의 끝에 맞붙게 되면서 방의 채광 방향이 북동향 또는 북서향인 타입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기준으로 세대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숫자와 영문자의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고 보셔야 됩니다. 숫자 1, 2는 단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영어는 A부터 C까지가 1, 2단지, D부터 G까지가 3단지인데 99A가 3단지의 대형, 102A가 1, 2단지의 대형 평면이며 102P가 1, 2단지의 펜트하우스입니다. 3단지가 역에서 거리도 멀고 접근성이 불편한 만큼 청약 경쟁률도 떨어질 텐데 3단지의 청약 경쟁률을 늘리려고 이렇게 구성을 복잡하게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59A1 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3베이 판상형인데 안방에 파우더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면에서 단점은 딱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식탁을 배치할 공간이 이곳이어서 주방과 방이 완벽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과 다용도실 공간에 세탁기를 배치하기가 애매하다는 점입니다. 이곳은 다른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인데 식탁을 배치하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B타입의 평면도 살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타워형의 평면입니다. 다만 판상형의 끝에 붙는 타워형인 만큼 이면 발코니의 공간이 잘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간적인 이점은 3베이 판상형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파우더룸을 확보하고 있고 주방과 거실의 넓이가 넓게 배치되지만 여전히 다용도실 공간이 실용적이지 못하게 빠졌습니다. 남서향에 배치된다면 더욱 치명적입니다. 남서향을 바라보는 곳이 안방과 거실 두 곳뿐이고 나머지 방들은 모두 북서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운 좋게 남동향에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방은 북동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59C 타입도 3베이 판상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59A 타입의 단점을 미세하게 보완한 모습입니다. 다용도실 공간 활용이 애매해 보였던 A타입과 달리 C타입은 다용도실 공간이 조금 더 넓어서 세탁기를 배치하기가 용이합니다. 59C타입은 채광 쪽에서는 특히 유리한 이점을 갖습니다. 정남향의 배치 구성이 많은 편이고 정남향으로 배치되는 세대는 신의문역과 가깝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다만 이곳이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은 도로라는 것은 아쉽습니다. 84타입도 살펴보겠습니다. 3베이 판상형으로 특이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발코니 단열 시공도 되어 있고 발코니의 인면이 변화되어서 구조가 약간씩 다른 세대도 존재합니다. 평면 자체는 안방의 크기를 키우고 침실 1의 크기를 많이 줄였습니다. 따라서 침실 1과 침실 2가 모두 작은 구조가 되었습니다. 작은 드레스룸과 파우더룸도 갖추고 있습니다. 침실 1의 한쪽 크기를 줄인 것은 이 짧아진 면을 84B타입과 붙이고 복도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쪽 면이 좁아져서 양쪽을 연결할 수 있게 설계된 84B타입은 84A타입과 결합하거나 102A타입과도 결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2타입도 한쪽이 좁아진 평면으로 설계했습니다. 판상형의 연결을 위한 B타입은 타워형이면서도 안방이 깊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거실과 안방 사이에 알파룸을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니은자 모양으로 넓어진 만큼 발코니의 면적을 확보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간적인 부분에서 이점을 얻으면서 파우더룸과 드레스룸까지 확보했고 알파룸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V자형 배치에서 하단에 위치하며 주 방향이 남동향이고 보조 채광을 남서향에서 받을 수 있는 채광 만점짜리 평면이 되었습니다. 84C 타입은 전형적인 타워형의 평면입니다. V자형의 하단 또는 끝라인에 배치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면 발코니의 이점을 가져갔습니다. 84B의 알파룸만큼 비슷한 사이즈의 팬트리를 가지고 있는데 뒤쪽에 창문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이곳은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이 됩니다. 전반적인 넓이는 B타입과 비슷해 보이지만 구조적인 안정성은 C타입이 더 좋습니다. 오늘의 확률 분석은 제 개인적 생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과몰입하지 마시고 지원하시는데 참고하는 자료로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층의 경우에는 3층 이하의 세대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습니다. 1호선 지상철 소음에 대해서도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한국환경연구원의 소음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1호선과 인접한 동의 경우에 약 34m로 12.5층이 나오고 동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오차를
감안해서 15층 이하의 경우 기찻길 소음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질질 끄는 건 싫어하니까 표로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A타입과 B타입의 경우 남서향에 나올 확률이 절반을 넘는 확률이기 때문에 대부분 남서향에 당첨됩니다. 남동향에 당첨되신 분들 중에 일부는 기찻길 소음 영향이 있는 동에 당첨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안전한 확률은 5구 C타입이 됩니다. 정남향 채광도 섞여 있고 남서향에 당첨될 확률도 낮습니다. 84 타입에서는 5구 타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찻길 소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조합원들이 1단지의 84는 저층까지 모두 선점했고 2단지는 중고층을 모두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층에 당첨될 확률이 적다 보니까 여기서는 눈치 싸움을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거주 측면에서는 84B 타입이 채광에서 완벽한 모습이라서 84B 타입이 마음에 드는데 세대수가 적어서 청약을 넣는다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라면 될 놈 되리니까 84B 타입을 넣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단지에 대한 분석과 당첨 확률에 대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이 지역에 대한 실거주 집중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